고유정 사건에 대해서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 공장장도 물어봤습니다만 저한테 시체가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유죄 판결할 수 있느냐, 판사 입장에서 볼 때 뭐가 좀 애로사항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제가 답변을 오늘 아침에 그렇게 특별히 문제 안 될 거라고 사실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약간 이제 의아해하면서 제가 답변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보기엔 별로 문제 안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도 시체가 물론 이게 충격적이긴 하죠. 시체가 없는데 어떻게 살인죄가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시체가 발견 안 되면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해야지 맞겠죠. 왜? 사람이 죽었다는 증거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보면 사람이 죽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때 같이 면접 교섭 때 만났었고, 근데 그 뒤로 없어졌다, 행방불명 됐단 말이죠. 분명히 그 고유정이 만났는데,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 막 고유정이 그 펜션인가요? 거기서 혈흔이 다 발견된 거라든가, 혈흔. 그 다음에 시체를 막 운반해가지고 가는 그런 장면들이 찍혔다든지, 이게 시체가 유기, 훼손돼가지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정도라면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생각해 봅시다. 이 고유정 사건에 대해서 시체가 발견 안 됐으니까 무죄라고 판사가 판결해 보세요. 이거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이건 난리가 나죠. 이거는 판사들도 소위 말하는 여론에 민감합니다. 상식에 너무 정말 어긋나는 그런 판결은 판사도 못해요. 그러다가 난리 나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판사들이 그러면 눈치 보고 재판한다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의 대다수의 생각과 판사의 판결이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주 가끔씩 그게 어긋나는 경우가 있긴 있죠. 그래서 황당해 하긴 하는데, 요 대목에서 제가 이제 판례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서기호TV에서만 볼 수 있는 대법원 판결 분석. 제가 대법원 판결 분석을 할 때는 항상 종합법률정보를 이용한다고 했죠. 종합법률정보라는 거는 뭐냐면 법원에서 운영하는 판례 정보 서비스. 이거는 법령도 나오고 판례도 나오는데 주로 판례. 여기에서 살인, 시체, 발견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딱 치면은 요런 판례가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요거 중요합니다. 직접 증거가 없이 간접 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죄 이거 되게 중요한 범죄인데 이것을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간접적인 증거만 가지고도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는 게 판례예요. 왜냐하면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걸 살인죄를 무죄 선고한다면 그거는 현저히 정의의 관념에 반할 뿐더러 우리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 증거로도 가능한데, 다만 요게 옆에가 안 나오네. 좀 더 키우겠습니다. 다만 간접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인정하는 것이니까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대신에 이제 단서를 달았죠. 그래서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해서 살인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망 사실이 추가적 선결적으로 증명되어야 함은 물론 그러한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 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근데 요거는
저 사안 자체가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거예요. 위법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인정 안 된 사례인데 거꾸로 인정된 사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표현이 없지만은 직접 증거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경험칙과 간접 증거에 의해서 형성되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을 들었어요. 여기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지루할 것 같아서 일단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살인죄를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디 드라마에서도, 무슨 드라마든가 드라마에서 한번 이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그 드라마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드라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고유정의 경우는 어떤 정황 증거들이 있다는 거냐, 이걸 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혈흔이 발견된 거, 그것도 있고, 이 하루 뒤인 5월 28일 밤에 완도엔 여객선에 탑승해서 가방에 담겨있던 시신을 5분 정도 버리는 모습이 여객선 CCTV에 찍혔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증거죠.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를 버리는 장면, 김포에서 또 이것도 CCTV 확보됐고, 그 다음에 고유정이 미리 졸피뎀을 구매했다고 하죠. 이런 내용도 그렇고, 여기 참 제일 중요한 거죠. 5월 27일 날 정오에 펜션을 퇴실하면서 시신이나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묵직한 물체를 4차례나 버렸다. 요게 또 CCTV에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역시 완전 범죄는 없다, 이러는 거예요. 고유정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가지고 완전 범죄를 꾸미려고 했지만 CCTV에 여기저기 많이 찍혔어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해도, 범죄를 계획해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 순간과 그걸 뭐 사체 훼손하는 과정에서 자기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머리가 이제 잘 안 돌아갈 수밖에 없죠. 원래 계획했던 대로 차차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런 흔적들을 남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완전 범죄가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100%는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런 간접 증거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는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망했다는 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은 선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사 기록상에 지금 현재 수사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가 또 증거들이 모아져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언론에 다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또 증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일부러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공개해버리면 이제 고유정 쪽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계획 범죄잖아요. 계획한 범죄, 의도적인 범죄. 근데 고유정은 지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 고유정이 주장하는 우발적 범행이 받아들여지겠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되게 재밌는 기사가, 아까 이 기사가 되게 재밌는데, 역시 중앙일보지만 내용이 좋아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참 제목을 잘 뽑았더라고요. 전 남편 살해에는 입을 닫고
의붓아들에게는 억울하다 라면서 이상한 고유정의 진술 태도. 자, 두 가지에 대해서 왜 진술 태도가 다르냐, 이게 고유정의 전략이에요. 고유정이 이거 보면은, 이걸 보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고유정이 참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긴 하다 이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소위 말하는 무죄 받기는 어렵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발적 범행으로 가서 최소한 형량을 낮추는 쪽으로 가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입을 닫아야 되는 거죠. 입을 열기 시작하면은 범행의 동기, 수법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자기한테 불리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예 묵비권 행사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검찰이나 형사, 경찰에서는 그런 것들을 간접 증거,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을 종합해서 인정받아야 되니까 좀 더 어려워지긴 하죠. 사실 피의자를 잘 구슬려 가지고 이렇게 진술을 받아내다 보면은 거기서 힌트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유정은 그것에 휘말리지 않겠다. 굉장히 머리를 쓴 거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입을 닫는다고 해도 충분히 그런 간접 증거들 종합해서 계획적 범행, 그러니까 범행의 동기, 수법, 뭘 어떻게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판사가 그런 것들을 계획성이 있다라고 인정할 수는 있을 거다라는. 그리고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는 형량을 정하는 데에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언제 졸피뎀을 어떻게 구입했고 뭐 범행 수법이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까지 다 완벽하게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 다 인정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계획된 범죄다라고만 비춰줘도 거의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이 사람은 왜 의붓아들에게는 억울하다고 하느냐.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증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죄 주장을 적절하는 거죠. 요거는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가 별로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딱 간파하고 이제 억울하다 막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증거가 왜 이 부분은 별로 없냐, 여기에 좀 잘 나왔더라고요. 자, 진실공방.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질식사로 추정됐어요. 질식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 숨에 막혀서 죽었다는 건데, 만약에 목을 졸라서 죽었다고 하면은 그게 목을 졸른 흔적이 있어요. 부검해보면 목을 조르는 흔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흔적은 없어요. 목을 조른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외상이 없다는 거죠. 목을 조르다 보면 이 목에 상처가 약간 납니다. 약간의 상처. 장기 손상도 없고, 그 다음에 범죄로 추정되는 약물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검 결과가 가장 결정타. 그래서 이게 이 사건이 3월달에 일어났는데 이 부검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 현재 남편이 고유정을 의심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고소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 부검 결과를 뒤집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숨지기 전날 고유정이 만들어준 카레를 먹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카레 관련 의혹을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물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거죠. 물증으로 인정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유정이 결국 이 머리를 써가지고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려고, 소위 말하는 계획범죄가라는 것을 들통나지 않게 하려고 입을 딱 닫아버리고,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서 강력하게 지금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